항상 아이들하고 같이 소리내서 읽고 이 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로 나누고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환대라는 거에 되게 포커스를 두고 다 같이 우리가 서로 환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일생이 온다는 게 저는 이 처음에 이 시 접하고 저는 좀 눈물이 날 정도로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이 시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게 되게 엄청난 인연으로 이게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죠. 여기에 앉아 있기까지 선생님들,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너희가 14년, 14년 동안 이렇게 잘 자라서 우리가 한 교실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부모님이 너희들 이만큼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드셨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걸 저는 이 시 읽으면서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서로 존중해주고 환대해주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환대받는다고 느낄까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자기들이 막 얘기해요. 박수 치는 거 제가 시키는 것도 그런 의미기도 하지만 일단은 잘 들어줘야 되죠. 내가 존중받고 환대받는다는 느낌이 들려면 이제 잘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듣는 것도 막 연습시켜요. 경청하는 자세는 일단은 바라보며 들어요. 선생님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반응하며 들어요. 이렇게 뭐 끄덕인다든지 지금 화면에서도 엄청 반응을 잘 해주는 분들이 계신데 끄덕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질문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공감 1대1 대화일 때는 그랬구나 하고 공감해 주는 거 그것도 알려줘요. 일단은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 모둠 활동할 때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지만 제가 얘기할 때 뭐 다른 짓하고 수업하고 관련 없는 얘기하고 이런 거 엄청 단호하게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도 마찬가지고 학급 경영에서 요즘 자꾸 뭐 주도성 얘기하면서 마치 그게 아이들이 자기 주도 학습하고 착각하셔가지고 그게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뭘 하고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다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 주도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랑 더 맞는 얘기고 서로 협력해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 이끄는 게 주도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연습을 시켜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애들은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다 알아서 하라. 이게 절대 주도성을 이끄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애들이 갖춰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첫날 엄청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올 때 막 박수 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선생님을 환영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즐거운 영어 시간이다. 세뇌, 스스로 세뇌하는 것도 있지만, 박수 치면 이렇게 손 많이 쓰면 뇌가 발달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연습시켜요. 그래서 처음에 애들이 그냥 농담인 줄 알고 사실은 첫날 얘기해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제대로 안 하면 계속 연습시키거든요. 그럼 제가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애들이 박수 막 쳐요. 어떤 날은 애들 까먹고 가만히 있으면 너희 인사 안 하니? 그러면 이렇게 박수 치면서 막 화나는 게 인사거든요. 예,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첫 시간에 상당히 강조하는 규칙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금지어. 왜요? 몰라요. 그냥 싫어요. 이런 거는 절대 쓰지 마라. 특히 왜요에 제가 좀 기분이 상당히 많이 상하는 편이라서 왜요? 이거 되게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첫날 이걸 딱 얘기하고 저는 이걸 강조하니까 애들이 진짜 잘 들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은 그러니까 슬라이드 첫날 이제 애들한테 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평소에 친절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되게 성의 없는 표현들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너를 불렀을 때는 선생님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불렀다. 그러면 왜 내 선생님 뭐 이렇게 대답하거나 이유를 물어봐야지 왜요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면 애들이 이제 이게 버릇이 된 애도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왜요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있으면 애들이 자기들끼리 막 수습하거든요. 야, 선생님이 왜요? 쓰지 마라 그랬잖아. 막 이렇게 수습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 좀 큰 학교 같으면 이제 이 뭐,
뒷반은 들어가는데 뭐 6반에서 10반까지만 내가 들어가고 이래서 5반은 제가 안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한번 에피소드가 복도에서 이제 애들이 막 장난치고 있어서 제가 하지 말라고 딱 이렇게 딱 제지를 했는데 제가 들어가는 반 애들은 이제 저를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빠네가 저한테 왜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들이 저 수업 들어오는 애들이 걔를 막 이렇게 말리면서 야, 이 선생님 앞에서 왜요라고 말하면 안 돼. 뭐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너희가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걸 제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니까 이제 그 아이도 수긍을 하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하는 말과 행동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 했을 때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첫 시간에 이걸 얘기했을 때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날 이제 그런 규칙이나 쭉 얘기하고 나서 이제 단체 사진을 때 되면 많이 같이 찍어요. 이게 약간 단합을 보여주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첫날 되게 이제 어색했던 장면이 나중에 이제 쭉쭉쭉 갈수록 뭐 좀 바뀌는 거 그런 거 나중에 이제 보는 것도 재밌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은 중등학급 개정책은 아니고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는 책이 2019년인가 이제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교직 들어와서 20년 정도 동안 좀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면서 개학 첫날이 중요하고 우리 반만에 이제 특급 활동하는 게 좋고 친절함과 단호를 병행해야 되고 이제 학생들을 잘 관찰해서 표현을 해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저한테 츤데레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규칙 얘기하고 할 때도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세세한 게 디테일하게 규칙 얘기하는 거는 너희한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다. 예, 내가 기분 좋은 날은 그냥 넘어가고, 뭐, 기분 나쁘니까 누구 혼내고, 이게 아니라, 선생님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너희를 지도하려는 그런 취지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무심한 듯 하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관심을 표현했을 때, 애들이 또 거기에 되게 이제 감동하고, 선생님이 우리한테 신경 쓰네?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